9일 하루 6문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이고요. 1번 문제는 신경. 우리 모의고사에서 19번에 등장하죠. 보자마자 바로 리스닝 들으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 자, 시간은 1분 주고 싶지만 넉넉하게 2분 줘볼게요. 바로 시작. 어서 오세요. 여기 챙겨놨어요. 바로 1번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자,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죠, 사실. 자, 넉넉한 2분이 다 됐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 문제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한데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신경 변화로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아래쪽에 무조건 신경 하나 나옵니다. 이해가요? 이 19번 문제를 풀 때는 아래쪽에 신경이 무조건 신경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밑에 일단 먼저 읽고 이 글의 마지막 신경이 뭔지 캐치를 하고, 그리고 5개 중에 3개를 아웃시키고 2개 남은 상태에서 앞에 신경이 뭘까 2가지 중에 고른 다음에 앞에를 읽으면서 그 감을 잡으면 되고요. 이런 과정이 리스닝을 하면서 보통 이루어지죠. 듣기 시간에 1분이 뭐야? 1분 안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장을 읽을 때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 여기 마지막 문장 한번 보면은 They were trapped. 일단은 갇혔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좋지 않아 뭔가. 갇혔어 between the beast and water. 맹수와 물 사이에 갇힌 거야. 되게 힘든 상황이구나. Even the lowest branches of the fever tree. fever tree 무슨 밑에 나와 있죠. 뭐 해열의 효용이 안 중요해. 나무야 나무. 그죠? 나무의 가장 낮은 가지들조차도 looked 보이는 거야. 어떻게? Too high to climb. 올라가기엔, 기어오르기엔 너무 높아 보이는 거. 됐죠? 나무로 올라갈 수도 없네. 맹수가 있고 물이 있는데. They were at a loss. at a loss를 모르겠죠. 아는 사람도 있을래나? at a loss. 만약에 모른다고 쳐. 그래도 앞쪽에서 충분히 다 주어졌어. When piercing trumpeting was heard. 트럼펫이, 이 트럼펫? 우리 악기? 그 트럼펫? 네, 트럼펫은 원래 나팔을 불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펫이에요. 근데 트럼펫이니까 근데 piercing은 꿰뚫는, 찌르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꿰뚫는 트럼펫이 나팔을 불기? 아니요. 여기서는 야수의 포효 소리를 트럼펫이라고 한 거예요. 트럼펫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래 문장이 해석되지.
여기 이 문장이 해석되지 않더라도 위의 상황만으로도 얘가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요. at loss 같은 경우에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이란 뉘앙스입니다. 알아놓을 가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어휘들을 상황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 독해 지문에 안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읽을 건 뭐 심경을 캐치할 수 있는 단어들의 포인트를 줘가면서 이 문장을 읽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등장한 감정이 안도감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무서운 거 가능하겠네요. 실망. 자, 도망가다가 갇혀서 실망한다. 알 수는 없지만 얘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나요? 이게? 신나지는 않죠, 절대. 희망도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앞에 감정이 아주 걱정되는 건지, 그러니까 nervous, 걱정, 불안인지 아니면 흥분되는 좋은 건지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앞쪽에 언저리에 이제 감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he silently raised his gun. 조용히 총을 들어 올렸어. 이게 뭐 사냥하면서 신나 총으로 쏘면서 막 신나하면 사이코패스죠. 근데 동물이니까 사냥? 뭐 어쨌든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he had to aim for the head and not tremble.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tremble 뉘앙스 알아놓으세요. 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had to aim. 머리를 겨냥해야만 했고 had to not tremble. 뭡니까? 떨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떨지 않아야 했고 머리를 겨냥해야만 했습니다. His finger curled. 총을 쏘고 있는 과정이에요. steady 뜻이 뭐예요? steady. 꾸준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teady 뭐 잡다, 침착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eady, he told himself, steady. 침착해, 침착해. 이게 누가 봐도 신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 이제 불안하고 앞에 뒤에 좀 더 his finger curled around the trigger. 그 뭐야? 방아쇠를 이렇게 감았어. 침착해. He squeezed the metal. 그 철을 짰죠. 쐈다는 얘기겠죠. 총을 이렇게 꽉 쥐어 잡았다는 얘기죠. After shot went through his body at the same time as he heard a terrifying trumpeting. trumpeting 여기 등장하네요. And a crashing of branches. After shot 후에 충격. 이걸 여파라고 합니다. 알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파. 어떤 충격의 여파 할 때 그 여파입니다. 이해가죠? 어떤 여파가 어떤 강한 충격이겠죠. went through, go through, 통과했어. 그의 몸을 통과했어. 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as he heard the terrifying trumpeting. 그가 뭐 한 동시에? 들은 동시에 아주 끔찍한 소리겠죠. 그 동물의 소리겠죠. And the crashing of branches. 나뭇가지들이 부서지는 그런 소리를 그가 듣는 동시에 충격이 총을 쐈으니까 뭐 충격이 이렇게 했겠죠. Before he could see whether he had brought down the impala. 임팔라를 잡을. 임팔라가 뭔지는 알죠? 임팔라가 사슴류인데 좀 큰 사슴이죠. 영양? 하여튼 큰 사슴 같은 거예요. Before he could see. 그가 보기도 전에 뭘? whether 뭐 인지한지. He had bring down 뜻 뭘까요? He had bring down the impala. bring down 잡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임팔라를 잡았는지 아닌지를 그가 보기도 전에 무고는 tug him. tug 이런 단어도 많이 안 쓰는 단어잖아. 잡아 끌다라는 뜻입니다. 잡아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tug. 요렇게 원형입니다. 그가 잡아 당겼어. 그를. and yelling 소리쳤죠. run run 달려. 그리고 elephant 코끼리가 오고 있었고 그 포효 소리는 코끼리였나 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상황 파악은 끝났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 읽을 일 없습니다. 감정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어 체크 겸 한번 봤을 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별거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지입니다. 요지도 무난하죠.
요지 문제 어떻게 풉니까? 앞쪽에서 단서를 잡고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되 항상 얘기합니다. 글쓴이가 하려는 말이 뭐지? 얘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니다. 풀어봅니다. 시간 똑같이 2분만 줄게요. 바로 시작. 천천히 하세요. 좀 더 고민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하려는 말을 찾아야 돼. 얘 뭔 말하려는 거지?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문제가 요지 문제이긴 한데 보통 요지는 앞쪽에 등장하거나 옆접뒤거나 명령문이거나 중요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비교가 되거나 이럴 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지가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정확한 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when chemicals are applied. apply 뜻이 뭐예요? apply? 적용하다. 이게 아니잖아. 적용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화학물질이 적용된다고? 의역할게요. 화학물질이 사용될 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to, 어디에? plant, 식물들에. like, fruits and vegetables.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들의 화학물질이 사용될 때 people might consume, 사람들은 먹을지도 몰라.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 의역 가능하죠. 먹을지도 몰라. them이 뭐야? chemicals요. 당연히 찾죠. 화학물질을 먹을지도 몰라. 직접적으로, 곧장, directly.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먹을지도 몰라. 이쯤 되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농약 얘기인가? 화학물질 농약인가? 뭐 이런 생각. 자, 여기 한 장 가지고 들어가세요.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학물질이 식물에 사용될 때 사람들은 그걸 곧장 먹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So do the animals. 어떻습니까? So do the animals. So do I. So am I. 뭐 이런 것과 같은 관용구 도치죠. 동물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굳이 따져보면 이 두는 뭐겠니?
두가 받는 대동사. 도치도 일어났죠. 대동사 두가 받는 보통 일반 명사는 뭘까? 뭘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이거겠죠? Consume chemicals directly. 이거겠죠? 이해가죠? 동물들도 뭐야? 화학물질을 섭취할지 몰라. That 자, 어떤 동물들입니까? Feed on pesticide treated plants. 잘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독해하다 이 하이픈 보이잖아. 하이픈은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애인데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알아놓으세요.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feed on의 목적어 역할을 했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살충제 처리가 된 식물들을 먹는 뭐다? 동물들도 그러하다. 결국 여러분은 여기서 화학물질이 살충제구나, 농약이구나 잡아낼 수 있죠. 됐죠? 구조 파악하라는 거고요. 결국 얘가 첫 문장에 던진 얘기는 식물에 농약 뿌리면은 인간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어쩌라고? 아직 주장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갈게요. People who then consume meat for these animals might also be ingesting chemicals that have built up in the animals' bodies. 잘 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Then 그리고 나서 consume 먹는 사람들이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야. From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이 뭔데? 이러한 동물들이 뭔데? 이 동물들이요. 앞에 언급됐으니까 these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언급됐으니까 연하구나. 아이고 매일 여기 쌤이 이제 여기 빔을 쓸 때마다 깜빡깜빡해요. 여기 빔이 특히나 이게 연하게 나와 형광펜이. 자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 나오면 앞에 언급된 동물들이구나. 그럼 뭐야? 살충제 처리가 된 식물을 먹은 동물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might also be ingesting. might be ingesting. 뭐야? 섭취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ingest. 섭취하다. 섭취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근데 자, 여러분 also잖아. 계속 화학물질 처리된 걸 먹으면 인간이 그 화학물질 먹는 거야. also 보는 순간 같은 말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죠? 또한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걸지도 몰라. 어떤 화학물질인데 have built up 쌓인 화학물질이죠. in animal's body. 동물의 육체에 쌓여 있는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걸지도 몰라. 됐나요? 여기까지.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식물의 농약을 쓰면 인간이 그걸 먹을지도 몰라. 계속 이해해요. 그래서 이쪽 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despite people's growing concern over pesticide use on human food, consumers themselves have a role in driving the increased use of agricultural pesticide. 이 문장이 이제 주제문으로 등장합니다. 잘 봐. 쌤이 역접 뒤에 주제문 나온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despite 뭡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도 양보 의미의 역접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포인트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서 despite가 보였으면 체크해야 돼. 이해가죠? 주제문에서 역접, 그리고 비교, 대조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대조적인 개념이 바로 등장하면서 이 글에서 핵심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자,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해석해보세요. 바로 되면은 좋고요. 그닥 어렵지 않게 되겠죠.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자, 해볼게요. 미니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의 음식에 사용된 농약에 대한 사람들의 허접한 주장을 오케이. 소비자들 자신은 그 농업의 농약의 증거를 불러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키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맥락은 다 잘 봤습니다. 잡았습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접, 양보, 주절, 양보, 역접 다 접속사 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절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전치사 구가 양보의 뉘앙스로 등장을 했고 전치사 구보다는 뒤에 나온 절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죠? 양보절 쌤이 though, although 할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주절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럼 자, despite people's growing concern, 사람들의 늘어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pesticide use, 살충제 사용에 대한 on 무엇에 인간의 식량에 대한 살충제 사용에 대한 인간들의 중요한 인간들의 커져가는 근심에도 불구하고 뒤에 내용이 글쓴이가 하자는 말이라고요. 뭔데? 소비자들은 그들 자신이 소비자들 그 자체가 have a role 어떤 롤을 가진다.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의역 가능하겠죠. 어떤 역할 어디에 있어서 driving 이끌다 drive 이끌다란 뜻 있잖아. drive 이끌다 좀 더 파생해 볼까? 부추기다. 그럼 어떻게 돼? Driving the increased use of agricultural pesticide. 농업의 살충제. 그냥 살충제라고 하면 됩니다. 살충제의 증가된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소비자들이 인간들인데 얘네가 살충제를 먹으면 안 좋을 건데 얘네가 살충제를 부추긴대. 살충제 사용. 됐나요? 그리고 이제 쓱 하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에 이쯤 되면 여기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인간이 살충제 사용을 부추긴다는 건가? 자, 농약, 살포, 화학물질, 인간체는 아닌데? 소비자는 건강에 이렇게 안 좋은 소비할 권리가 살충제. 일단 여기 맞는데 흠없는 농산물 뭔 소리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이게 아니고 과일의 겉모양은 친환경. 이쯤 보면 잘 봐. 흠없는 겉모양. 이 언급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서. 위에 있겠구나. 일단은 과일의 겉모양은 친환경 농작물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뭐래? 여기서는 결국 뭐야? 살충제를 쓰면 인간의 직접 흡수해서 안 좋은데 그 인간이 소비자가 사용을 부추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보니까 흠없는 농산물을 찾는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for example, 예를 듭니다. 당연히 이 예에서 소비자가 나오고 흠없는 농산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흠없는 농산물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가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shoppers usually shun. 이거 동사 원형이야. 뜻 뭐야? 알아놓으세요. 피하다. 피하다. 사람들은 대개 피해. 식품을. 어떤 식품? Such as corn, apples. 옥수수랑 사과를 안 먹는다고? 근데 that have worms in them. 안에 벌레가 있는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말 들어봤죠?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worms are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o make people sick.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벌레가 있는 벌레 먹은 옥수수랑 사과를 기피해. 이제 느낌 살짝 오죠? 자, most consumers pick through. 자, 이 단어도 알아놓으세요. pick through 뜻이 뭘까요? 파헤치다. 막 이렇게 집어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역하면 파헤치다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piles of produce. 자, 여기 매우 중요. piles of produce. produce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동사가 아니죠. produce 명사 의미 뭐예요? 알아놓으세요. 은근 몰라. 농산물입니다. produce 명사 의미가 뭐라고? 농산물이에요. 품사 보고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농산물 더미를 파헤친다는 거야. looking for 찾으면서 뭘? 과일과 채소를 찾으면서. 근데 어떤 과일이야? No visible past damage. 오유. 가시적인. 자, 우리가 여기를 읽고 왔잖아. 그러니까 해, 충, 피, 해? 벌레 먹은 거, 과일에 벌레 먹으면 자국이 남으니까 이걸 피한다. 그러니까 해충 피해가 없는 시각적인 해충 피해.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게 흠이구나. 이게 흠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걸 위해서 이제 뭐 더 안 읽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해충이 없어야 과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은 먹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소비자가 농약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건 소비자가 원래 안 먹은 걸 찾으니까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연스러운 논리가 이어진다. 이해가나요? 별거 없죠? 자, 조금만 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요쯤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By showing a strong preference for fast-food products by ing.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뭘? 강력한 preference, 선호를 보여주면서. 무엇에 대한? fast-food product. fast-food, free, 형용사 뜻. 뭐뭐 없이, 뭐뭐 없는, 이런 뜻이잖아. 여기도 봐. 하이픈으로 두 개를 연결했고 형용사가 되었죠. 이해가죠? 해충이 없는 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주동사 소비자들은 give farmers a strong incentive. incentive 뜻 사전에 유인책이라고 나오죠. 그냥 like 동기라고 생각해도 문맥은 충분히 통합니다. 이해가요? 유인책. 어떤 행위나 이런 걸 유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유인책이고, 뭐 부모님들 뭐 직장 생활 하시면은 연말에 뭐 연말 인센티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 인센이에요. 인센이라고 하잖아. 인센 몇 퍼다, 인센이 뭐 200퍼다 막 난리 나는 거죠. 올리브영 기사 봤습니까? 뉴스를 거의 볼 일이 없죠. 올리브영 점주가 인센티브를 7천만 원인가? 뭐 그렇게 받았답니다. 7천인가 8천인가? 각 지역의 올리브영 정 직원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리브영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인센티브라는 거 헛소리를 좀 했고요. 인센티브라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한 비율만큼 직원들에게 나 돌려줄 테니까 너가 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근무하게 하는 유인책. 여기서 출발되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인책, 뭘 하게 만드는 거. 의역을 하면은 동기부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소비자들은 농부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거죠. To use, 뭐 하는? 살충제를 사용할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ir produce, 그들의 제품이 sell, 잘 팔리게 하도록, 잘 팔리도록.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별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제목입니다. 2분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알죠? 주제 요지를 찾지만 선지 선택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 2분 일단 줄게요. 바로 시작.
어렵지 않죠. 내용은 괜찮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도 씁시다. 자, 보겠습니다. 어휘가 좀 어려운가? 어휘가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꼼꼼히 가봅시다. 자, 집중해 주시고. Bringing beans and pasta to your table. 그래서 너희 테이블은 식탁이겠죠.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콩이랑 파스타잖아. 그죠? 이해가죠? 너희 테이블에 이렇게 되는 거야. Bringing 주어야. 그죠? 식탁에 이거 가져오는 것은 consumes far less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목적어. 훨씬 더 적은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소비한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자, 첫 문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비교급이 나왔잖아. 그럼 글쓴이가 중요시하는 부분이야. 이해가죠? 비교급 무시하지 마세요. 비교급 나오는 거, 뭐와 빗대어 표현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콩, 파스타 이런 걸 먹는 게 then 뭐보다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덜 소비한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건가? 자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건가? 그러면 채소나 이런 걸 먹는 게, 고기를 안 먹는 게 에너지가 덜 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구나. 이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겠죠. 한번 보자. 마이크,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거야. 그죠? 마이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자래. Omnivore's Dilemma and in Defense of Food. 어쨌든 이런 책의 저자예요. Omnivore 알아놓으세요? 이게 잡식동물이잖아. 잡식동물. 알아놓으세요. 잡식동물의 딜레마. 어쨌든 안 중요하고요. 이 단어 정도는 그래도 알아놓자. 이 마이클은 calculated, 계산했어요. An interesting effect of meat-free living. 자, 하이픈으로 단어 연결 형용사. 그러면 고기가 없는 삶의 삶의 재밌는 효과를 계산했다는 거죠. 보나마나 아래 내용은 첫 문장을 읽은 우리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이해가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 마이클이라는 애가 고기가 없는 삶의 흥미로운 효과를 계산했다? 뭐겠니? 고기가 없는 생활을 하면 에너지가 덜 든다. 자원이 덜 든다.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가봅니다. 내려가 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모르는 단어 물어보세요.
망했다. 자, 놀랬습니까? 자, 해석이 괜히 크게 얘기했나? 해석이 될런지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누가 할까요? 자, 현서가 해봅시다. 자신 있게. 가정, 한 가구 가정. 네. 사장이 있다. 오케이, 삽입절을 먼저 빼냈네요. 모든 미국인이 일주일에 한 번 고기가 없는 식사를 하는 것에 환경적인 영향. 오, 1년에 4천만의 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오, because of 왜냐하면 고기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에미션은 뭐 배출인데 뭐 뭔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의역해서 이제 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거야. 줄어든 배출 때문에. 오, 좋아요. 야, 현서 잘하네요. 정확하게 칼같이 하네. 오, 좋네요. 현서 너 영어 내신 몇 등급이니? 2등. 오, 네. 와, 잘하는군요. 그래요. 2등급 다운 해석이었습니다. 네. 대단한데? 잠깐만, 현서가 학교가 안 나오네? 너네 학교는 1등급 몇 명이니? 영어. 8명? 아유, 다들 고생이 많다. 자, 보겠습니다. 9등하면 2등급인 거 아니야? 전교에서. 자, environment impact. 너무 정확하게 해석했어. 자, 환경적 영향인데 여기서 쌤이 너무 잘했다고 느낀 게 every American household가 1인의 의미상 주어예요. 오브의 목적어는 얘예요. every American household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모든 미국 가정이 먹는 것의 환경적 효과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해가죠? 뭘 먹어요? One meatless dinner. 한 번에 일주일당 주당 한 번에 고기 없는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의 환경적 효과는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잘했고요. would be. 자, 그리고 이 단어 comparable. 견줄만한, 필적하는, 동등한, 등가인 이런 뜻이죠. 뭐라고? 견줄만한. 그러니까 원래 comparable만 비교할 만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거기서 뉘앙스 잡아서 좀 더 확대한 거예요. 필적하는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견줄만하다는 거야? 무엇과 견줄만하다? Taking 30 to 40 million cars off the road. Take off the road. 도로에서 지운다는 의미죠. 도로에서 없앤다는 의미죠. 도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없앤다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3, 4천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견줄만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렇다? 고기 생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스 배출, 줄어든 가스 배출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쯤 가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하는 얘기는 결국
일주일에 한 번 고기만 안 먹어도 3, 4천만 대의 차가 1년 동안 사라진 거랑 똑같은 효과,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왜 할까? 고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지 마. 고기 좀 덜 먹어.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이쯤 보고 내려가 봐. 일단. Why shopping saves water?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죠. 네. 그죠? 현명한 쇼핑을 하면 물을 아껴. 네, 좋은 말이죠. No more beef, eat more chicken. 아우, 소고기보단 닭고기가, 네, 아니죠. 다음, health benefits of eating. 건강상 이점. 네. 다음, benefits of green eco-friendly car. 좋은 말이야. green 나왔어, 뭐. eco-friendly.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얘기 아니죠. 고기랑 뭘 비교하는 거야? 고기를 안 먹으면 환경이 보호돼. 이 얘기하고 있어. car 나왔다고 이러면 안 되죠. going meatless.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겠죠? Going meatless gives the planet a break. 고기를 안 먹으면 지구에 휴식을 준대. 이해갑니까? 환경적으로 지구에 좋은 영향이 있대. 될 만한 게 이것뿐이야. 되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밑에 조금만 확인할게요. Eating chicken instead of beef is also eco-friendlier. 치킨 먹는 거. 자, 이쯤 보면 쌤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거 허투루 넘기지 말라고요. 앞에 고기 안 먹는 거 뭐 이런 얘기 했어. 그 집 고기 안 먹는 거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치킨도 또한 그렇대. 근데 비프 대신에 치킨 먹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된대. 비프가 더 나쁜가 봐. 그죠? 이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 the production of 1 pound of beef requires 2,500 gallons of water. 블라블라블라 쭉쭉쭉쭉 계속 얘기 나오고. 자, 문장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It is very interesting. 여기 가볼게요. It is very interesting to read that. 아래쪽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장 구조 보면서 한번 쌤이랑 가보자. It is very interesting to read that. 데디아를 읽는 건, 데디아를 읽어보는 건 참 흥미로워. 데디아 내용 가볼게요. 이 닥터 라잔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놨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데디아를 제안하는 걸, 데디아라고 보여주는 걸 읽어보면 아주 재밌어. 됐죠? 데디아라는 내용 찾아가 볼게요. 사람들은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대. 어디에? 환경에. 뭐 함으로써? 그들의 고기 소비를 줄임으로써, 고기 섭취를 줄임으로써. then 뭐보다? 그들이 뭐뭐 하는 것보다. 자, 우리 계속 했던 거. would 대동사 등장했습니다. 그죠? would로 끝났잖아. by 전치사고는 부사구일 뿐이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앞절에 동사 뭘 할까요? 여기서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 대동사인데? 앞절에 조동사 can. 종류가 다른데 대동사로 쓰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렇게 미칠 것보다 고기 섭취를 줄임으로써 환경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가 제안하는 걸 보면 참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대동사가 원래 원칙은 여기 우드로 됐으면 여기 우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이게 can이 되던가. 어법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이렇게 우드로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긴 해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됐죠? 어법 문제라면 can 맞춰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래서 대동사가 뜰 때 그래서 조동사 보기는 좀 깊이가 되는 편이에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비동사나 두동사가 주로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만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